저는 민주당 현 집권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 올 수 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새해 첫 노컷 카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2021년에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선거 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 전망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망하면 전망대로 되는가요? 전망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언론이 전망해서 틀린 경우가 더 많지 맞는 저는 경우는 맞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혹시 뭐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 지난해 우리 총선 앞두고 선거 전망도 저는 맞추고 어영부영 뭉개고 가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영상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긴다. 저도 이긴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보다는 야권이 유리한 선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저는 민주당 현 집권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잘하면 국민의힘이 두 석을 다 가져갈 수가 있고요. 참 보세요. 지금 표현부터 부석이 아니라 부산 서울시장 두 자리라고 표현을 해야지. 네. 서울 부산시장 선거 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좀 봅니다. 잘해야 아주 잘해야 서울시장 선거 정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전제가 됩니다.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해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이겨야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두 개를 다 이겨야 역시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건 한 자리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는 그건 얘기죠. 우리 김규환 기자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지 서울이든 부산이든 두 부자 하여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무조건 이기는 선거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민주당이 가진 자리를 빼앗는 거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우리 국민의 당으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끝까지 나오는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후보를 해가지고 3자 대결 또 정의당 나오니까 4자 대결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야권이 단일화된다 그러면 야권이 이길 승산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봐요. 원래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는 민주당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두 자리를 다 이겨야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도저히 야권이 질 수가 없는 토양입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5%에 불과하고 부정평가가 61%나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은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윤 갈등, 코로나 재확산, 거기다 부동산 가폭등 온갖 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도 못 가져간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또 7연패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마냥 부산시장 선거를 이긴다 해도 승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는데 상당 부분 맞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농후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야권의 분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냐 재난지원금 다시 말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가 지금 한 70% 정도 넘잖아요.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선거 승리주의에 빠져있는 이 여권이 재난지원금을 3월이나 4월 중에 또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돈에 맞들인 분들은 표로 되갚을 수 있어요. 그게 고무신 선거란 거 아시죠? 네. 1950년, 60년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하죠. 이게 선거 때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뭔지 아세요? 금품입니다. 어느 선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한 2, 3%포인트 최대는 한 5%포인트까지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은요. 제가 어제 칼럼을 썼습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니 제발 납득부터 시켜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쓴 바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그 김 기자님이 저는 얘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4월까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제자도 꺼내지 말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는 4월 7일 이후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난해 총선 때도 총선 직전 3월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이 돼서 총선에 이미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5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 계속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거론을 하지 말라는 거죠. 김 기자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론하지 마라. 4월 7일까지는 저희가 거론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합니까? 이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거론하고 나섰고 정세균 총리께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지역 화폐로서 전 국민 다 지급하자고 얘기했어요.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들입니다. 그럼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재난지원금 선거가 될 개연성도 있다. 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분들은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 두 분이겠죠. 장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그분 중에 단일화가 된다면 저는 여당이 좀 이기기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지금 김 기자에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단일화, 또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로 세 사람 중에 그럼 민주당 후보가 이 박영선 그 현 장관이든 아니면 박주민 후보든 예. 또 우상 후보든 됐을 때 김 기자 보기에는 어떻게 이 대결했을 때 야권 이기고 여권 이길 것 같아요? 단일화가 되면 여당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와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를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 박영선 장관과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양자 대결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고, 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그 전 대표가 그것도 단일화되면 오차범위 안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요? 저는 근데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이 여론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로 여권 대 야권 양자 대결로 했을 경우에 박영선 현 장관이 그래요. 안철수 대표 네. 지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박영선 장관하고 가까우시니까 뭐 그런 말씀 뭐 저 애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요. 이게 누가 이기느냐보다 네. 저는 정치 공학적인 부분을 좀 더 볼 게 있어요. 과연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건데 그거 한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51%는 된다고 봐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안철수 그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아주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막판에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요. 방금 전에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오세훈 전 시장이 그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통합 경선에 참여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한다면 자기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서 안철수와 다이다이 죄송합니다. 좀 세상 말 써서 다이다이 붙으면 국민의힘 후보로 맞대결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 민주당 후보가 어부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중 여론은 그 또 언론사들의 신년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단일화가 되면 상당한 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그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사실 단일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권이 분노와 악에 받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시장을 가져오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하자라는 게 사실 야권의 그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보수 언론들이 단일화를 하라는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알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에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부터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하느냐? 아니 말로 오세훈이나 나경원은 바지저고리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국민의힘의 그 내부는 그런데 약간 그 외부의 힘들이 원심력이 상당히 큰데 이분들은 김무성 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국민의힘의 원로라고 하는 낙선자들 그룹들이 원심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일화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가 원하냐면 서울 시민과 중도 보수층들이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빠져가 한 15%, 20%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냐? 중도층에 딱 몰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됐던 나경원 전 대표가 됐던 이분들이 단일화되고 민주당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단일화될 경우 이 선거는 예측 불허다. 거기에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재난지원금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다시 말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떤 이유가 됐든 서울시장을 버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 준비를 하는데 안철수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만한 사람은 없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이 보수 우리가 말한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극보수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많죠. 그렇지만 서울시장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그들의 절체절명의 그런 욕구 소구를 놓고 보면 그래도 투표장에 갈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투표는 부동산 투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서울시는. 국민의힘의 그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좀 당에 끌어들여 노력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중도를 지향하는 분이지 보수라는 그 타이틀을 다는 걸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김 기자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보거나 연락한 적 없죠?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제가 이분이 보기 드물게 도끼와 함께 미랄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 견제와 중단시키기 위한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한 미랄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입당 차원이 아니라 통합 경선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막판에 도무지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안 했고 마이웨이를 하는 상황이 되면 서울시장을 야권 이기라고 안철수 대표가 가감하게 사나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판에 드랍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권력 욕은 있으나 아직까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온갖 과거 했던 그런 당신을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된다면 그 가능성이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과의 선거가 초접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층들이 박영선 장관에게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예측 불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방금 그 발표한 그 입장이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통합 경선에 안철수 후보가 참여한다면 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독자적인 프로그램 일정대로 우리는 그 후보 선출 과정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 올 수 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남아있지만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직을 조기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권 후보의 지위도 위험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4월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 서울과 부산 질 경우는 이낙연 대선 후보는 그럼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이낙연 그 현 대표의 정치적 텃밭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신압으로 빠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한테 가고 경기지사 쪽으로 가고 있고 이 당대표 주변에 몰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 쪽이나 뭐 정세균 총리 쪽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낙연 대표의 힘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정치부 기자들은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말을 못할 정치부 기자들이 다 알기도 하지만은 지난 그 여름부터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노컷 카톡에서 이낙연 대표는 계속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안 되시는 것 같아. 저는 일부러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또 잘난 체 하고 그러세요. 아니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별로 준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오신 것 했잖아. 같아.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네.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고 네. 뭐 팩트가 없이 뭐 점쟁이에요? 제가 팩트가 없다고요?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다투는 모습 보여서 죄송한데요. 이분하고 노컷 카톡 할 날도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저보다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 기자님 제 선배이기도 하고 저 예쁘게 잘 봐주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